요번 시간에 만들어 볼 거는요,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놓고, 요번에 만들어 볼 거는 이 앞나사부를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순서상으로 생각해 보면 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네 군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가도록 해 볼게요. 자, 얘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제 도면에서 먼저 바로 다짜고짜 나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나사부의 중심선들 있죠? 이 중심선 간의 간격을 실측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2mm? 그렇죠? 28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28파이 실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몇 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냐? 고민이에요. 자, 몇 개가 배치되어 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 도면이 배치입니다. 어디에 있는 도면이에요? 정면. 여기가 정면 아닌가요? 좌측면. 좌측면도에 보면은 그래요. 일자 홈이 나 있는 나사의 머리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나사의 머리가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 홈이 나 있고, 마치 정면도에도 보면 이렇게 일자 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요것들을 자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 얘가 이거구나. 확인이 되나요? 예. 이거 보면은, 아하, 얘가 네 군데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좌측면도로 이렇게 도시를 안 하고 이렇게만 있을 때는 이거는 진짜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안에 들어가는 형상이 원통 형상이라면 두 군데로 해서는 체결할 때 문제가 생겨요. 결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기 빗금쳐 있는 요것이 리드 스크류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뚜껑 역할을 하는 판때기라고 그랬죠. 리드 스크류도 다 원통 형상으로 생긴 애들이니까, 그죠? 이 뚜껑을 덮을 때 이것도 당연히 구멍 뚫고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주겠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다면 볼트를 위아래 두 군데만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피틀 옆쪽이 틈새가 생기거나 여기가 떠요. 그죠? 요쪽으로가 떠요. 색깔 바꿔서 요런 데가 틈새가 생기면서 떠요. 왜? 여기가 꽉 눌려지죠. 체결하느라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이거 네 군데겠구나, 단면도를 보더라도 네 군데겠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판의 형상도 동그라미라는 거는 조립될 물건이 원통 형상이다,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면도가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 중심선의 간격을 28이라고 실측을 했으니까 요 면을 선택해 가지고 센터 서클을 그려야 되겠구나, 스케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28파이로. 자, 할 거는 다 결정 났네요. 자, 이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가서 센터 서클을 바로 그려버릴게요. 현재 여러분 디자인 트리에서 고정조라는 파트명부터 해가지고 파트의 디자인 트리 색깔이 전부 다 파란 색깔로 돼 있죠. 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자, 이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새로운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편집 아니에요. 새로운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서클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려 놓고 요거는 센터 서클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원의 속성 창에서 옵션에 보조선을 체크해서 센터 서클로 바꾸면 되겠죠. 보조선으로 바꾸고, 자, 지능형 치수를 들어가서 얘를 28파이로 바로 입력을 합시다. 위치부터 잡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크기 치수를 먼저 줬어요. 28파이. 자, 이럴 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원줄을 선택하고서 어셈블리가 아니라 파트의 원점을 선택해 가지고 이 두 개의 관계를 동심으로 하는 방법과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파트의 원점을 선택해서 일치를 주는 방법, 두 가지 다 동일해요. 자, 둘 중에 내가 편한 거로 가면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무조건 뭐부터 선택하는 게 좋아요? 파트의 원점부터 선택해 놓고 컨트롤 키 눌러서 원의 센터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완전 정리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를 해야 됩니까? 점을 갖다가 네 군데를 찍어 줘야 되는데 이 점 스케치 클릭해 놓고 원 근처에 갖다 대 보면은 네 군데에 뭐가 디스플레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4분점에다 일치 피드백을 보시면서 클릭 해주시기 바라요. 네 군데. 자, 이렇게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스케치는 다 끝났으니까 스케치 종료로 바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자, 요거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 가기 전에 과제도면 실측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바깥에 있는 선 두 개로부터 이렇게 치수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재보면 얼마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M3이구나 하는 거죠? 3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깨우뚱 거리길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를 신중하게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연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화면을 좀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고정조의 부품을 나타내는 외형선이죠. 여기가 요 선이,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선이 여기 이거도 있고 이거도 있고 이거도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나사부의 유연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A번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라고 하신 분은 볼트의 끝을 본 거예요. 자, 볼트를 제가 표시해 드리면 아까 이거 접시머리라고 그랬죠? 접시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볼트 그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빼고 앞나사의 유연나사를 나타내는 이 경계를 나타낸 선 B까지로 보시는 게 맞아요. C는 그럼 뭐예요? 무슨 가공으로 구멍 뚫는 거죠? 처음에? 드릴 끝자리예요. 드릴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거 필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수나사와 암나사가 같은 자리에 표시되면은 수나사를 우선해서 표시한다예요? 암나사를 우선해서 도시한다예요? 수나사예요. 그래서 이 과제도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볼트 부분까지는 실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암나사 구간이 시작되는 요 선만 가는 실선으로 약간 가늘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좀 눈을 돋보기 이렇게 되던가요? 잘 보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제도 규칙에 딱 맞춰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맞춰졌습니다. 틀린 경우들이 과제 도면이 가끔가다 있긴 해요. 자, 여하간 그렇게 봤을 때 또 제도 규칙대로 수나사 쪽에는 해칭이 지나가면 안 되죠. 근데 암나사 쪽에는 불완전 나사부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칭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게 딱 겹쳐 있고 작은 부분이라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제도 이야기도 좀 했어요.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공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고정조의 외형선으로부터 유효나사부의 깊이를 실측해야 되기 때문에 엄한 거를 보면은 큰일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깊이 값은 얼마로 실측되세요? 뭐하나 성형 자를 꺼내서, 응, 자를 꺼내서 얼마 나오세요? 8. 조금 더 가 보더라도 4452인 거예요. 8mm보다 뭐 근소하게 뭡니까 그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튀어나와 보이는 사람은 인쇄된 선보다 자를 이렇게 끝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재서 그래요. 그죠? 정확하게 이 선의 가운데다가 0 지점을 맞춰 놓고 이렇게 잰다면 8 정도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과제도면에서 확인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서 구멍가공 마법사 바로 들어가서 할 텐데, 직선 탭을 써야 되겠죠? 직선 탭이고, 육각 홈부치머리 볼트 KSB 1003 규격번호 보고서 탭 구멍으로 가야 되겠죠? 탭 구멍 그거로 가고, 그 크기에서 나사의 크기는 M3으로 가셔야 되겠고,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가 아니라 뭐로 블라인드로 가셔야 되죠.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얘가 나사부의 깊이 값을 8로 봤으니까 웍스에서는 또 드릴 끝자리에 대한 값도 입력하게 돼 있죠. 8 곱하기 몇 해줘야 돼요? 그렇죠, 1.25배죠. 자, 요렇게 이 항목들을 맞춰가면서 해놓고 위치 탭으로 가서는 평면, 여기를 스케치했던 이 평면을 선택하고 배치할 점은 스케치해놨던 이 4개의 점을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은선 제거로 바꿔 놓으시는 게 편하다 해서요, 일단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이때 피처 탭을 누르세요. 괜히 부품 편집이라는 거 눌러서 해제하지 마세요. 피처 탭. 자, 그러면 여기서 구멍가공 마법사 있죠? 눌러가지고, 자, 직선 탭으로 유형을 바꾸시고, KS이면서 일자형 파이프 탭 아니죠? 탭 구멍이죠? 자,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M3이에요.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에다가 위의 창은 드릴 끝자리고 아래에 있는 수치 입력 창이 나사부의 깊이 값이에요. 여기다가 8 넣고, 위에 것이
10.5로 나왔지만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1.25 딱 10mm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위치 탭을 눌러서 이제 배치를 해볼게요. 위치 탭을 눌러서 먼저 배치될 면을 클릭해 주죠. 네, 블라인드예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해놨던 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일치 피드백을 보시면서 스케치해놨던 것들에다가 일치 피드백을 보면서 찍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찍어놨더니 제 화면 잘 보이세요? 제 화면 잘 보이세요? 구멍 위치를 이 점으로 이렇게 찍었으니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리 보기가 이 직각 방향으로 엉뚱하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버그입니다. 이런 거 놀라지 마세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되셨나요? 정상적으로 뚫려 있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습니다. 구멍가공 마법사 한번 썼으니까 필수적으로 마무리 단계로 뭐 해주셔야 돼요? 지우면 안 되고 숨기기. 스케치까지는 잘 갔는데 숨기기만 해주지. 그래요. 스케치를 클릭해서 구멍가공 마법사 만드느라고 사용했던 스케치는 숨기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 놓고 저장 한번 더 누릅시다. 다운이가 놀러 오면은 속상해요. 그죠? 세이브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안쪽의 형상들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거는 고정조에서 요 구멍을 이제 뚫어야 되겠어요. 좌측면도, 과제도면 좌측면도, 요 크게 볼게요. 과제도면 좌측면도에서 표시된 얘는 구멍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좌측면도라고 했어요. 이게 해칭으로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축을 잘라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이쪽에 있는 원은 두 개 원을 해놓고 바깥에 안쪽에 또 두 개 원이 더 있어요. 그죠? 자, 얘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못따기인데 축이 아니에요. 스토퍼라는 애가 그려진 거예요. 이 가이드 축에 보면은 끝에다가 암나사를 적용했었죠. 여기에 암나사가 있는 이유는 육각 홈부치 볼트를 이렇게 체결해서 이 스토퍼라는 원통형으로 생긴 이 부품을 가이드 축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맞아요. 박수. 이거는 어려운 건데. 말 그대로 스톱, 정지하게 하는 부품이에요. 자, 이 그림상에서 스토퍼가 이게 없었다면은 이동조가 이 리드 스크류를 돌릴 때 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얘가 그냥 벗겨져 버리겠죠. 벗겨지지 못하게 이 뒤에 얘를 하나 더 연결한 거예요. 요럴 때 왜 스톱 역할을 하느냐? 요것이 12파이라고 하면 스토퍼는 더 직경이 크죠. 단이 생겨요. 이 단에 이동조의 부시가 걸쳐지게 해서 스톱, 정지하게 하는 겁니다. 쌤,
그러면 이동조에서 부시가 벗겨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못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세트 스크류 때문에. 자, 왜 저거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 요거를 네. 왜 그럴까? 기점을 자, 요거는 설서 이 뭡니까? 가이드 축에 대한 이야기, 구멍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과제도면 좌측면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구멍 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이제 됐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고정조에 지금 여기를 우리가 실측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구멍이 몇 파일까요? 바깥쪽을 재보세요. 14? 15? 12? 13으로 보세요. 13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12인데요. 아깝습니다. 13파이고 이 깊이 값은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3. 오케이. 요거는 3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구멍에 또 지름을 마저 측정해 봅시다. 얘는 얼마로 보이세요? 오케이. 요거는 명쾌하게 재시는군요. 좋아요. 자, 그럼 얘는 규격이 적용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신영씨, 왜? 스포페이싱이나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이 구멍을 작업할 것은 평면도에서 보면은 요렇게 중심선,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 표시되어 있는 사이 간격을 보시면 얼마예요? 요 간격이 얼마예요? 30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대조해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어디도 있습니까? 좌측면도에서도 요 중심선에서부터 요 센터선까지 간격을 재보시면 요것도 30으로 보일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절사에서 30. 네. 버린다라고 봐서 30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출판사 도면들 중에 간혹 가다가 좌측면도하고 정면도하고 약간씩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정면도하고 평면도하고 차이가 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좀 짜증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과제도면은 그런 오차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파트 입장에서 우측면 파트 입장에서 이게 정면이 된 거죠. 정면 평면으로부터 옵셋 평면 해가지고 30 띄어서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예요. 평면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방법이 있죠. 뭡니까? 이 어디 갔노? 구멍 가공 마법사의 기능 중에 이전 버전용 구멍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요 그림이 또 가려졌네. 여기 요 구멍 따로 관통되는 구멍 따로 치수를 따로 넣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전 구멍용을 쓰면 카운터보도 아니고 뭐 직선 탭도 아니고 구멍 가공 마법사의 이전 버전용 구멍이라는 기능을 쓰면 그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것대로 가려면 파트의 정면 평면에서 옵셋 평면 30 이렇게 띄워놓고 평면 하나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중심선 하나 잡고서 회전 컷 해가지고 뚫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얘와 얘의 간격, 중심선의 간격은 12가 나올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저는 회전 컷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파트의 정면 평면 있죠? 여기를 클릭해 놓고 옵셋 평면 빨리 만들기 컨트롤 키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테두리 평면의 테두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왼 버튼 눌러서 그대로 당겨 버리는 거죠. 이게 옵셋 평면 빨리 하기죠. 자, 요때 간격 띄우기 값, 옵셋 값을 30으로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 평면에다가 만들어준 평면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가야 되니까 소심하게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만들어 놓은 거에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 중심선을 바로 추가합니다. 수평 피드백을 보면서 중심선을 추가해 놓고 이 중심선은 파트에 일치가 하면 안 되죠. 파트의 원점이 여기에 있다 치면 파트의 원점부터 1번 찍으면서 지능형 치수 가야 돼요. 지능형 치수 갈 때 파트의 원점을 1번 찍고 중심선을 2번 찍어 가지고 요렇게 치수를 12 넣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거 왜 어셈블리에 원점 안 찍으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외부 참조 안 뜨게 하려고 이렇게 애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 가서 파트의 원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클릭해서 얘를 12. 자, 그러면 이제 선 그리기를 시작할 텐데 이 뭡니까 모서리에서 1번 시작해서 2번 가고 3번 꺾고 4번 이렇게 가서 또 중심선을 향해서 5번 일치 보고 이렇게 선을 추가해 볼게요. 가만있어. 이거 관통이지 참. 아예 잘못 이해하겠네. 4번하고 5번은 여기 모서리 선에다가 맞춘다 생각할게요. 자, 요 그림을 잘못 설명을 했는데 선 그리기에서 요렇게 일치 1번 출발하는 건 똑같아요. 요렇게죠. 요렇게 4번 찍고 5번 찍고 됐나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치수를 넣습니다. 작은 지름은 8파이에요. 요거는 8파이에요. 큰 지름은 몇 파이에요? 13입니다. 13파이. 모서리 외형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깊이 값은 3이었습니다. 3. 되셨나요? 자, 우리가 모서리 안 잡은 게 있죠. 음영 처리로 바꿔놓고 보면 여기 선마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역시 선 그리기 마저 요 끝점 일치를 보고서 그려서 내리고 회전 컷을 가면 되겠죠? 스케치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요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이거 대칭 복사를 써야겠습니다. 대칭 복사를 써야겠어요. 그죠? 여기는 대칭 복사로 가야 돼요. 피처 탭을 누르시고 피처 탭에서도 대칭 복사죠. 이때 대칭 복사의 기준은 뭐가 돼야 좋을까요?
그렇죠. 파트의 정면을 대칭 복사의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디자인 트리 이렇게 작업창에서 열 수 있죠? 열어놓고 고정조 파트의 정면을 대칭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넘겨야 될 파트는 방금 한 컷 회전 2죠. 부품 피처는 자, 요렇게 해놓고 세이브.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시기 바랍니다.